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입니다.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 일주일 만에 6,900억가량의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이달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은 올해 총 430억 원어치의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인데요.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입니다. 이번 판결로 공개되는 원가 자료는 2, 3세대 통신 서비스 자료로 현재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4G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따른 공개 대상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통신사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통신비 산정 자료를 언제든 공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겠다면서 4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판결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또 연도만 다르지 내용은 같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알 권리를 확보하면서 영업비밀도 보호하는 좀 균형 잡힌 쪽으로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바로 원가 공개와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통신서비스 공공기관 요금원가 공개 판결에 의거해서 LTE 요금제와 데이터 전 요금제에서도 요금원가를 공개하고 통신비가 합리적으로 획기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반면 통신사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영업기밀이 공개될 수 있다며 일제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 일주일 만에 6,900억가량의 자금을 끌어모으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덕분에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돌면서 시가총액 1조 원을 넘는 기업 수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은 여전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온기가 시장 전체로 퍼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출시된 코스닥 벤처펀드에 일주일 만에 약 6,900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출시 첫날 3,708억 원이 들어온 코스닥 벤처펀드는 이튿날인 6일에는 설정액이 150억 원 늘어난 3,858억 원에 그치며 흥행이 저조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난 후 지난 9일에는 설정액이 1,000억 원 가까이 늘었고 10일에도 862억 원 증가해 5,6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1일에는 출시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며 1,201억 원이 늘어 설정액이 6,894억 원에 달했고 현재는 7,000억 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여 운용사와 펀드 수도 첫날 운용사 32곳에서 46개 펀드를 출시한 이후 11일 기준 42개 운용사 65개 펀드로 늘었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모험 자본 공급과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구성 종목과 투자 비중의 15%는 벤처기업 신주에, 35%는 벤처기업이나 코스닥 중소, 중견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한 펀드입니다. 운용사에는 코스닥 신규 공모주 전체 물량의 30%에 대한 우선 배정권을, 개인 투자자에게는 연간 3천만 원까지 1인당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흥행 성공으로 코스닥 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연속 상승했고 시리아 등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으로 다우지수가 0.9% 떨어진 오늘도 880선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활성화의 온기가 시장 전체로 퍼지기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44개 코스닥 1조 원 클럽 기업 중 19곳이 제약 바이오 업체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쏠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1에서 4위 종목도 모두 바이오 업체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1.5%로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아진 터라 한국은행이 언제 뒤따라 인상에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오늘 이 총재의 발언을 보면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발표하며 현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은 이전에 밝혔던 기존 스탠스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달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한국은행도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생겼지만 당분간 국내 경기 뒷받침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배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로 1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3월까지 내리 1% 초중반에 머물렀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지난 1월 1.7%에서 이번 달 1.6%로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의 전망 수정으로 추가 금리 인상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은 시장에 풀린 자금을 거둬들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목표 도달을 더 어렵게 합니다. 이 총재는 올해 연말이 되면 물가 상승률이 1% 중후반에 근접하겠지만 타깃으로 하는 2%는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또 최근 중국의 전향적인 자세로 미중 무역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이 역시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이 총재의 생각입니다.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는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여전히 좀 이렇게 분쟁이 해소되기는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미 5월 금리 인상은 어렵고 7월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부진한 물가 상승률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한국의 수출 타격 등이 현실화하면 올해 한 차례의 금리 인상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구매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실적이 없는 창업기업이 잠재력이 높은 기술개발 제품을 개발해도 판로가 없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런 애로를 막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이 이들 제품을 구매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기부가 공공기관과의 상생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범 구매 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 가능 여부를 판정한 후 공공기관이 중기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판로가 없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창업기업을 위해 테스트베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 제도는 구매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기술개발 제품 구매 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책적으로 창업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부와 한국토지주택 등 6개 공공기관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LH안전이 각각 100억 원 등 6개 기관은 올해 총 430억 원어치의 기술개발 제품을 시범적으로 구매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술개발 제품 시범 구매 제도는 창업 첫걸음 기업들이 공공구매 시장의 판로를 개척하는 데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검증된 제품을 구매하게 됨으로써
저희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품질 확보와 업무 효율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그동안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는 납품 실적,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창업 초기 기업이나 조달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출시해도 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중기부는 이달 구매 대상 품목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와 평가를 거쳐 8월에서 9월 시범 구매를 진행합니다. 또한 이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내년에는 참여기간을 확대하고 시범 구매 금액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건설업계가 사회 간접자본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7, 80년대 집중 공급된 이 SOC는 이미 노후화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도로, 하수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의 노후화는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가 오늘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SOC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시대에 이어진 인프라 시설들이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도로의 60%가 내부 연안을 초과하고 30년 이상 된 철도 교량과 터널이 39%에 달하고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으로 19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14% 감소한 겁니다.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연평균 SOC 예산이 23조 6천억 원인 것과 비교해도 4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그동안 도로와 철도, 하수도 등 SOC 분야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1970, 80년대 주로 공급된 SOC가 노후화되고 있는 만큼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 전 유지 보수에 미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시급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수도 보급률은 98.8%로 높지만 누수율은 10.9%에 달합니다. 100리터 물 중 10리터 넘게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상수도 누수는 도로 침하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정치권에선 이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을 계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 18명 의원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SOC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도와 성능을 끌어올림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수명을 늘린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건설업계에선 SOC 투자 확대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 건설기술자 일자리 4만 1,000개, 일용직 9만 6천 개 등 연간 13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모바일 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담화가 열린 이후 경쟁이 치열해졌는데요. 삼성화재가 독보적 1위 자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2위 자리를 두고 나머지의 손보사가 다투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온라인 보험 판매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국내 10개 주요 손보사 사이버 마케팅 채널의 누적 원수 보험료는 2조 6,567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수치입니다. 2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110% 성장했습니다. 보험사의 판매 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고객과 만나는 대면 채널,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하는 사이버 마케팅 채널, 전화 등을 이용하는 텔레마케팅 채널 등 3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모바일을 이용하는 추세가 두드러지면서 손보업계의 사이버 마케팅 채널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담화가 열리면서 손보사들 간 CM 채널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손보사별로는 삼성화재가 1조 8,057억 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KB손보로 2,491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어 현대해상이 2,422억 원, DB손보가 2,170억 원 등으로 2에서 4위권의 격차가 매우 좁혀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KB손보의 누적 원수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82% 성장할 때 현대해상과 DB손보는 각각 152%, 162%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각 손보사는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주로 젊고 발랄한 이미지의 인기 연예인을 사이버 마케팅 채널 광고 모델로 기용해 TV뿐 아니라 버스, 지하철 등의 광고를 적극 펼쳐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손보사 간 사이버 마케팅 채널의 상품 구조와 가격이 비슷한 만큼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검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피감기관들 돈으로 수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원장을 처벌해달라며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발생한 의혹이란 점을 고려해 국회를 관할지로 둔 검찰청인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김 원장이 다녀온 출장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의 대가관계 등을 집중 따져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가오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관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구축, 그리고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창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경험과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등 남북 합의 성과들이 있었기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지금의 남북 관계는 군사적 긴장,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중금리 대출 최고금리를 연 20%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민간 중금리 대출 요건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신용등급 비중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가중평균 금리를 연 18%에서 연 16.5%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중금리 대출로 취급할 수 있는 최고금리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금융회사가 사전에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 대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전분기에 이 같은 중금리 대출 요건을 충족한 상품만 중금리 대출로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적용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는 빚투자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유가 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11조 6,94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3일 세운 사상 최대치의 기록을 18일 만에 다시 경신했습니다. 신용 융자 잔액은 개인 투자자가 주가 상승을 기대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을 말합니다. 작년 말만 해도 9조 8,571억 원 규모였으나 올해 1월 26일 11조 648억 원으로 사상 처음 11조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이어 2월 초 증시가 조정을 받으며 잠시 10조 원대로 감소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다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용 융자 잔액 증가는 그만큼 개인 투자자의 증시 유입이 활발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국고채 금리가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 여파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들이 철을 맞아 한우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한우 지육 가격은 킬로그램당 17,471원으로 평년보다 17.4% 높았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이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옥정과 오산, 세교 2지구 등 전국 18개 단지의 행복주택 11,387가구에 대해 16일부터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광주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전에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충북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전남과 제주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남부지방엔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낮에 속초와 울진 1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차츰 흐려지겠고요. 전남과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남해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물결이 높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선박 운항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